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 대비 우리 응용 수업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긴 전자라고 하셨죠? 이쪽은요? 전자요? 여기도 전자죠? 전자 학생만 왔네요. 자, 전자하고요. 전기입니다. 수업을 일단 하기 전에 지금 기출 형태를 이제 먼저 보고 우리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은 일단은 20점이 그죠?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이 20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80점이 전공인데 이 80점 중에서 또 20점은 공업교육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60점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진짜 전공 과목에서 이렇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공업교육은 교육학하고 뭐 유사할 거고, 그리고 공교도 특유한 형태도 외워야 되고 하니까 공부할 게 좀 많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시험 합격을 쉽게 하는 방법은요,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뭐 18점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업교육론 이것도 이쪽도 그냥 이건 20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이 좀 적으니까 훨씬 교육학보다 내용이 적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 20점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전공은 자기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초수라면 올해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기출 분석을 해서 기출에 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좀 많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덜 나오는 파트는 좀 덜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재수다, 삼수다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전공을 공부하실 때 초수보다는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관계는 1차에서 이제 그 초수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공부에 추가해서 이제 좀 덜 나오지만 그래도 간간히 시험에 나오는 파트를 좀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맞출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으셔야만 조금 더 쉽게 합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전공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어쨌든 지금 전기 분야든 전자 분야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고요. 이 전기하고 전자하고 지금 이제 나오는 시험 과목을 보면 공업교육 쪽에서는요, 1교시에서 전공 A에서는 2점짜리 하나, 4점짜리 둘, 전공 B에서도 2점짜리 하나, 4점짜리 둘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20점 형태로 해서 매년 지금 이제 이게 나눠지고 나서 지금 나오는 형태에서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에서는요, 전공에서 전기 전공에서 다루고 있는 게 어쨌든 회로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약, 주로 회로 자기약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전기기기, 그다음에 제어공학, 그다음에 전력공학, 그리고 전력 중에서도 전력전자공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설비 복규는 나온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기출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전자공학 파트의 내용이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전자공학 중에서도 디지털 공학 문제는 이 나오는 빈도가 다른 전자공학보다는 좀 높은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습 파트에서는 뭐 나온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뭐 쏙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점수 몇 점을 보면요, 회로에서요, 회로는 크게 둘로 나눠놨습니다. 직류 파트하고 교류 파트인데 그 나온 형태를 보면 2020년도는 교류에서 그냥 2점, 4점 나오고, 그 다음에 4점, 4점 해가지고 거의 14점이죠, 그죠? 14점이 나왔고, 21년도에서는 지금 이제 이 교류 파트에서 8점, 여전히 교류 파트만 14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22년도에서는 직류 파트는 2점밖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에서 역시 12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 보면 2차 과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태분한 종수 그 노턴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항상 나오는데 직류에 나올 수도 있고 교류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방하고 라플라스 뭐 이런 형태고 예전에는 위방 위주로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나온 형태가 직류에서 8점 나왔고 교류에서가 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직류 교류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학은요. 자기학은 지금 21년도하고 22, 23년도 이렇게 쭉 갈 때 항상 세 문제씩입니다. 4점짜리 세 문제씩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한 번 2점짜리가 나온 적이 전자에서 2점짜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4점짜리가 이렇게 세 문제씩인데 정전계 쪽에서는 보통 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자계 쪽에서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거의 이제 단순한 형태가 좀 많아요. 단순한 형태가 많은데 이게 자계에서 도선에서 평행 도선의 선전류 뭐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선전화, 선전류 뭐 이런 형태고 동축 케이블은 뭐 자주 쓰는 거라서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올해 나온 거나 뭐 예전에 나온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나왔고 특히 올해는 전기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을 따지면 전기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고 전자가 좀 쉬운 편이었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전기가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 사실 너무 우리가 임용해서 주관식 시험 문제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는데 올해 정도의 전기라면 그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뭐 쉬웠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그냥 적당한 수준이었는데 쉬웠다라고 그렇게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는 오히려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올해가 조금 뭐 내년보다는 약간 불편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 기기는 거의 두 문제씩 나오는데 8점짜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거의 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돼서 이게 8점인데 직류기 파트가 세 번이나 나왔네요. 그죠? 동기기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변압기 두 번 나왔고 유도기 지금 이제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적당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공학도 이게 내용이 이거 5일 배우잖아요. 그죠? 기기는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은데 8점인데 제어공학은 한 5일 정도면 수업 5일 정도면 끝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서 문제가 8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하는 사람들은 제어는 무조건 만점 받아야 돼요.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항상 정상 상태에 관련된 거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패턴이 거의 달라질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어도 거의 비슷하게밖에 만들 수가 없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형태가 그렇게 변하지 않게끔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력공학입니다. 일단 제가 잘 몰라요, 이 파트는. 제가 아는 데까지 열심히 수업을 해서 했는데 사실 작년 문제는 저도 책을 보고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수업만 해주고 이때 해주고 작년에 수업을 안 하고 이래 놓으니까 책을 봐야만 풀겠더라고요. 근데 올해 문제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쉽게 나왔더라고요. 쉽게 나와가지고 송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도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냥 전력은 해볼 만한 수업 내용이고 이거보다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시험장에서 좀 학생들이 당하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송배전 설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 예, 작년에는 발전까지 이렇게 나왔더라. 그리고 이제 전력전자라고 하는 이 파트는요, 항상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근데 2점짜리가 나오고 4점짜리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DC 인버터 쪽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전력전자에서 나와요. 이거 우리가 전자에서는 정전화 회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해 이게 정전화 회로 관점에서 DC-DC인데 어쨌든 DC를 만들어내는 회로인데요. 전자에서도 간혹 등장하는 내용인데 전기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공무원 수업을 할 때 얘는 전자공학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지금 이제 전력전자에서 전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형태고요. 그래서 얘는 2점 아니면 4점. 한데
제가 수업할 때는 이건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기의 마지막 파트가 정유기 파트가 있는데 그 정유기 파트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나오니까 다행인 거고요. 전자공학요. 전자공학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자공학이라는 파트에서 한 4점이고 그다음에 논리회로 디지털 파트에서 한 4점 정도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점, 4점이 거의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가지고 전기는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기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전기가, 범위가 할 건 좀 많아요. 회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기도 해야 되고, 전력도 해야 되고, 전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자 논리회로까지 해서 한 5과목을 열심히, 제어까지 하면 6과목이죠. 그죠? 그래서 6과목을 열심히 하면, 어쨌든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와주니까, 이게, 전기 분야는 그래서 딱 정해진 패턴이라서 공부하시기가 좀 편할 겁니다. 편하게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전자인데요. 전자는 좀 문제예요. 약간. 지금 문제 유형을 보면 역시 공교는 똑같아요. 그죠? 244에 244 해가지고 동일하게 20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20점이고, 기출문제 형태를 보면 뭐 전자 일반에 대해서는 뭐 이건 회로 이론하고 같으니까 이불로 안 집어넣고요. 그래서 회로 이론 역시 정유 교류. 그다음에 전자기기가 파트의 문제가 이게 뭐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전자기기가 안 나오는 때가 더 많아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수업은 이 20년도에 한 번 수업을 했던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요. 자, 전자공학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제 20년도는 8점, 21년도는 뭐 반도체 2점짜리에다가 여기에 정폭회로 해가지고 4점. 그 다음에 22년도에 여기에 8점, 저항 측정 문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에는 OPMP 문제 나왔고요. OPMP를 이용한 발진 한 문제 나왔고, 또 EMOS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총 16점이나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내던 것보다 2배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정 같은 이제 실험이죠, 그죠? 실험과 관련된 게 측정인데 저항 측정과 스코프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이 전자에서는 뭐 언급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간혹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학 관련된 것도 사실은 전자하면서 공부하죠. 전자하면서 공부하는데 2점짜리가 나오고 2점짜리가 나오고 2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반도체 파트에 대해서는 꾸준히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2점짜리 한 문제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냥 반도체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논리회로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좀 많이 나왔네요. 그죠? 16점이고요. 여기는 14점이고, 여기도 14점이고, 여기도 16점이네요. 반도체, 디지털 논리회로가 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많이 나오고, 디지털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점수를 취득하기가 제일 좋은 파트잖아요. 그죠? 좋은 파트고, 그래도 강의 수도 짧아요. 한 4강, 한 4일 정도 수업을 하죠. 4일, 많아야 4일 정도 수업하는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16점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쪽은 역시 틀리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디지털 회로 실험, 뭐 이쪽은 범위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불로 제가 이쪽은 실험 쪽이 아니라 그냥 앞쪽에 넣은 거니까 이건 상관없는데, 마프요. 마프하고 어셈블러 씌워넣는데, 마프도 처음에는 분류하면서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업을 한번 했는데 안 나오니까 계속 수업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씌워넣는 제가 모르니까 이걸 제가 해줘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수업은 안 합니다. 대신 예전에 학생이 자기가 여기 나와서 칠판에 나와서 풀이해 준 게 있거든요. 풀이해 준 동영상을 그냥 한 7일 정도 되면 오픈을 해서 그걸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건 시오너 뭐 한번 알아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미리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 이제 광역시 쪽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실기가 계속 들어가는데, 실기를 시험 봐야 되는 곳에는 2차에서 시오너를 무조건 잘 해야 이제 프로그램 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좀 쉽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C 언어 공부는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을 때 C 언어를 한번 쭉 돌려놓고 나중 되면 이제 그냥 활용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은 이제 이겁니다. 지금 여기 통신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신 내용도 있고 한데 통신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사실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수업 과목이 여러 과목이 됩니다. 그죠? 아날로그 통신, 디지털 통신, 그리고 신호화 시스템, 그리고 뭐 광통신도 있을 거고, 이동통신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과목이 여러 과목이 되고 그 한 과목당 책이 한 권씩이거든요. 그래서 한 권씩이 돼가지고 이게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통신입니다.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통신 문제가 통신을 공부할 때 6개월 정도 이론을 해요. 이론 공부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5개월 정도 되네요. 그 다음 문제풀이도 한 4개월 정도 해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통신 20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작게 해야 되는 건 확실한데, 근데 그렇다고 어디에 나온다는 게 딱 정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때 2000년도 나왔을 때 6점 나왔습니다. 6점 나왔는데 DPSK는 그래도 뭐 맨날 나오는 형태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 호프만 코드는 뭐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범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집어넣지 하다가 그냥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사실 집어넣을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21년은 더 난감했던 것이 12점이나 나왔는데 이게 신호화 시스템의 저 뒤쪽에 있는 랜덤 변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파트는 계속 한 문제씩 나와준 지가 있죠. 여기에 AM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블록 코드, 채널 코딩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이 두 가지는 범위가 좀 불편했던. 그러니까 공무원에서는 다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업에서는 이런 걸 다 다뤘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까지 다뤄야 되나? 라는 생각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이거 FSK, PSK 뭐 이 정도는 될 거고 페리티 해밍에 관련된 거니까 이건 좀 쉬웠어요. 이건 전자공학 하면서도 했으니까. 그리고 채널 코딩에 관련된. 그래서 이 채널 코딩에 관련된 게 그래도 한 문제씩은 나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소스 코딩이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통신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올해 나온 건 사실은 샘플링 빼고는 꼭 통신이라고 하기 불편한 뭐 이런 회로에서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의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굳이 통신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어쨌든 4점이고요. 이 4점은 아날로그지만 스펙트럼 관점은 또 신호화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4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12점까지 나오다가 얻을 때는 8점이다가 6점이다가 4점이다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 정도 들쑥날쑥하면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통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듯이 이 파트에서 몇 점, 이 파트에서 몇 점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이 통신은 정해지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거고, 작년보다 통신 시험 문제의 점수가 줄고 작년보다 이 전자 쪽이죠, 그죠? 이 전자 파트, 이 논리회로야 뭐 거의 비슷하게, 논리회로가 그래도 점수가 조금 더 나왔지만 어쨌든 비슷한데 전자공학 문제가 이쪽 점수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직렬이 전자직렬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전자직렬인데 전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건 좀 뭐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나와줘야 정상입니다. 근데 올해 너무 한쪽을 몰아버렸죠, 그죠? 좀 다이오드도 나오고 TR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OPMP만 그냥 주구장창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냈는데 아무튼 거기 출제가 아직까지 전자는 그
일단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 때부터 아직 체계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도 정확하게 잡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수업을 해야 될지도 약간 난감한 게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고, 그래서 올해 전자에서는 통신은 지금 수업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될지 아직도 고민을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냥 다른 동영상도 재작년에 쓰던 동영상 줬지만 이게 전범위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만큼 책을 두껍게 해서 그냥 통신을 전범위 다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수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만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이제 이 정도 나왔을 때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는 앞으로 수업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제가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더 전자인데 그게 전자가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자기학은요. 지금까지는 계속 8점, 10점에서 12점 3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자기학에 처음으로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2문제 정전기 하나, 정작이 하나. 그 이전까지는 정전기 쪽에 2문제, 정작에 1문제. 전기는 이쪽에 2문제, 이쪽에 1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전자는 반대로 나왔었거든요. 반대로 나왔는데 올해는 이게 나오고 전자 쪽으로 문제가 이동한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기출이 이 정도 나오더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래서 이 60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기출 유형을 봤을 때 딱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좀 열심히 해주시고, 전자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학이야 항상 뭐 나오는 거고 회로도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자공학이 나오는데 전자공학이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논리회로는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논리회로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책을 수업하는 것 외에도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좀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논리회로에는 무조건 안 틀리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출 수 있는 파트 이렇게 딱 정해서 좀 해주시고요. 올해 이 전자에서 특이하게 이 자위 문제가 지금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자위 문제가 하나 나왔던 거, 이건 좀 특이한 내용인데 자기학에서 이제 전자학에서 약간 깊게 나오는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수강생들 보면 단위를 보고 맞췄대요. 단위를 보고 이렇게 이 단위가 나오려면 미분을 해야지라는 그런 형태로서 그냥 답을 맞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자위 수업을 좀 했는데 이게 너무 시험에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위를 빼버렸는데 이제 올해부터 또 자위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크게 힘들진 않은 내용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수업이 될 거다라는 거고 하고, 자기가 초수라면 아니면 재수라면 자기가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 방향은 자기가 좀 잘 선정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수라면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고, 재수라면 그 자주 나오는 것들은 초수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부가적인 것들을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초수보다는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1년 동안 해야 될 수업 커리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일정 해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동영상 제공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좀 거기 뭐죠? 회원제로 1년 패키지로 끊으면 그냥 미리 다 제공되니까 작년 동영상 중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미리 봐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 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은 이 동영상과 별개로 이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 나가기 힘든 것을 미리 동영상을 제공한 거니까 가능한 한 좀 빨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아직은 1월이 안 됐지만 1, 2 할 때 엄청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요. 1년이니까, 그죠? 11월 말이니까 이 11월 말까지 거의 11개월이나 남았거든요. 근데 실제 공부하시면 알 겁니다. 1, 2, 3 갈 때는
배운 내용이 적기 때문에 복습도 좀 그냥 그날 해도 되는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여유는 있어요. 여유는 있는데 이쪽 7월 정도에 가면 배운 내용도 다 까먹어 가고 하니까 다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문제풀이 과정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이쪽 가면 여유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이 동영상으로서 제공되는 것 중에서 혹시라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형태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때 다 보세요. 이때 시간을 좀 바짝 내 가지고 다 봐주시고 수업은 수업대로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쪽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동영상은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면 내가 이것만 봐야지 하고 해서 진짜 몇 개만 뽑아서 보고 하는데, 제가 하는 수업이 연계된 수업이 많아가지고 이게 앞에 걸 좀 보고 들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딱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어떤 중요한 과목이다 생각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1, 2, 3월 달에 이 동영상 다 듣는다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강 수업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실강은 일단 수업은 월수예요. 월요일은 오전에 보통 교육학이 있어가지고 14시입니다. 한 20시 정도까지 저녁 안 먹고 20시고요. 만일에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저녁 먹고 한 22시까지 정도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저녁 안 먹고 20시 30분 정도 이때까지 그냥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9시 시작이 아니라 09시 30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보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면요. 제공되는 작년 동영상 인강입니다. 미리 제공되는 인강인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우리 작년까지 기출 문제, 올해 기출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 올해 기출은 나중에 이제 풀 거고요. 작년까지 기출 문제 다 있으니까 기출 문제 전기 전자 다 있으니까 다 보시고요. 이 전자에서는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교 가시면 이런 거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건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 봐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학교 가셔가지고 그 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게 이런 과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보라고 말을. 근데 이제 전기 쪽에서 전기기기는 무조건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4점이거든요. 8점이거든요. 그런데 전력 전자 파트 문제까지 다 여기 있어서 이게 10점에서 12점입니다. 12점이니까 좀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제어도 8점인데 올해 제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어 수업을 안 할 겁니다. 동영상으로만 제공되니까 제어 문제 8. 이건 이 두 과목은 전개하는 사람들은 미리 진짜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전자는 이게 제공되는 동영상이 이건데 이거 말고 미리 제가 좀 달라고 할 겁니다. 전자공학 파트의 문제를 거기 내용을 달라고 할 건데 무슨 통신 공통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통신 이론 파트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수업을 작년에 6월 달에 했나요? 6월 달에 했던 통신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아날로그 통신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4점이 항상 나왔던 4점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이 수업은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내용은 진짜요, 자기가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은 보시고 내가 그냥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당장은 뭐 우선을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나는 통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그냥 다 들어주시면 미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작년에 12점이 나와가지고 그 12점이 나오고 뭐 8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모의고사까지 한번 봐라라고 해서 넣어줬는데, 이 모의고사는 뭐 굳이 뭐 안 볼 사람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셔도 되고, 이거 정도 보시면서 좀 그 PCM 과정까지는 좀 꼭 좀 봐두시고, 가능하면 이 수업은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꽤 많아요. 내용이 이거 두 개 합친 내용만큼이 될 겁니다.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자기기요. 전자기기하고 문풀인데 이 전자기기는 뭐 시험 문제가 좀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2점짜리 하나가 나왔는데 그도 뭐 LCD하고 PDP 뭐 이런 관계에서 그 구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밖에 안 나와가지고 뭐 시험에 자주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역시 지금 당장은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다 이런 거 가르치니까 뭐 고등학교 수업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열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전자하는 사람들은 전자공학을 미리 좀 열어드릴게요. 거기 전자공학을 그냥 세세하게 한 전자공학이 있거든요. 그걸 할 거고, 올해 수업도 전자공학은 올해 이제 많이 나왔던 오프앰프요. 오프앰프 파트 정도만 추가해서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전자공학 수업할 때는 작게 할 겁니다. 일단 이걸 전자공학 제공되는 동영상을 미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일정은 뭐 크게 작년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작년하고 다르진 않고 그냥 첫 하는 게 기초전기전자하고요. 회로이론이요. 회로이론이 이게 한 1월에서 3월 정도, 3월 중순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올해는 기초전기전자를 좀 덜 했습니다. 사실 그냥 기초전기전자는 첫 수업을 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첫 수업을 했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들 너무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 기초전기전자 하면서 수업을 조금만 했어요. 사실 조금만 하고 이제 회로 이론 쪽을 그래도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이 기초전기전자는 수업을 제가 덜 하게 된다면 공무원에서 하는 기초전기전자 수업을 열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 되시고 거의 한 40년이죠. 그죠?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것만 잘하면 그 수업의 한 60%는 해결해요.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려고 해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만 시험을 합격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수월한 내용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기초전기전자는 수업을 2번 들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한 19년도인가요? 18년도 수업 듣던 친구인데 처음 왔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라고 했더니 오기 전에 기초전기전자를 한번 듣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업 들으면서도 계속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 끝날 때 그 중간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할 때마다 이걸 계속 들었대요. 들으니까 뭐 그때 합격을 하고 다니다가 올해 서울시에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뭐 자기가 대충 아는 데는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만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통하는 게 꽤 많습니다. 이게 잘 돼야만 회로가 눈에 보이고 어떤 시스템이 눈에 잘 보입니다. 잘 보이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이제 회로 이론이야 뭐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1, 3월에서 얘하고 얘를 통합해서 1, 3월 동안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달, 5월달, 4월달 정도죠. 한 달 동안인데 이게 8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10일 정도 걸릴 겁니다. 5주 정도 걸릴 건데 자기학 수업을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학이고, 자기학은 뭐 아까도 봤듯이 전기는 12점, 전자는 뭐 많으면 12점, 작으면 8점, 뭐 이런 정도니까 뭐 열심히 다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5주잖아요. 5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맞추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자기학이 우리 시험에서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 자기학은 주관식이라서, 그리고 범위가 다른 것도 많이 넓어가지고 이걸 깊게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우는 자기학은 그 한 과목에 대해서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 깊게 하고 증명하라 뭐 이런 식의 시험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식의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을 넘기더라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회로 이론은 뭐 어떨 때는 쉽게 나오고 어떨 때는 깊게 나오니까 깊은 것까지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회로는 사실 작년에는 이게 전기 쪽에 맞춰서 수업을 했습니다. 전기 쪽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전기하는 사람들은 작년 수업을 들어도 충분히 이제 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이때는 전기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들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자하는 사람들은 올해 나왔던 그 기출에 나왔던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든지 해서 여기 채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까 동영상으로 제공할 겁니다. 동영상을 제공할 거니까 그건 꽤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공무원 수업할 때 비전공자가 많아가지고요. 비전공자 입장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이 좀 많으니까 시간이 될 때 계속 좀 들어주셔야 될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수업할까 말까입니다. 전기에서 전력은요, 한번 수업은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재작년에 했던 그것만 해도 이제 문제가 조금 쉬워지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 통신은 수업을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건 통신은 수업을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통에서 두꺼운 책에 있는 그거 한 번만 다시 보면, 작년에 촬영했는데 그것만 다시 봐보면 통신의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그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건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약간 뒤로 밀리면 살짝 빼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앞에서 했던 기초전기전자하고 전자, 그다음에 전자기학, 전자회로, 그다음에 통신은 뭐 이게 여기서 있는 문제들이니까 내용하고 문제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앞에서 했던 데에 대해서 이론 통합해서 단원별 문제 풀입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 풀이고, 전자공학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단원별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그냥 잠시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7월부터 보통 9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월 중순 정도에 들어가고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순에 이렇게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6주 정도인데 6번 정도인데요. 6번 정도인데 4주 정도로 할 거예요. 4주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2번을 한번 하고, 2번 정도는 2번 하고 한 번 하고 해서 6번 정도 모의고사를 해서 이제 11월 초순 되면 보통 시험 수업 일정이 그냥 끝나게 해서 한 2주 정도 자기 정리해서 시험 보러 가게 뭐 그렇게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커리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각하면 1년이 꽤 긴 시간 같지만요. 사실 개강하고 1월달 개강하고 조금 하다 보면 또 명절 지나고 가다 보면 1월달 후다닥 가버리고 2월 하고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이게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길지 않는 시간이니까 여유를 그냥 푹 놓고 마음 놓고 이렇게 있다가는 또 6월 7월 되고 하면 마음 급해지거든요. 급해지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그 기간 동안 진짜 열심히 좀 해보세요. 해보면 그 이유가 좀 편하게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고 합격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1년 동안 이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 그 계획을 자기가 잘 세워서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꼭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수업이라든지 다른 데 대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전혀 없나요? 개강일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주 첫날요. 그게 언제죠? 한 9일이나 되나요? 8일이나 9일? 9일 정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아마 그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저 추첨하던데 아무도 안 됐나요? 그거 뭐예요? 스타벅스요? 능력자네. 자, 다른 질문요? 수업에 대해서라든지. 자, 아무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거 없으면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